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3도, 경주 35도 등 32에서 35도 분포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포항 영일만대교 예산 삭감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포항시, 정치권 모두 그동안 정치적인 홍보에만 치중하고 실질적인 절차 이행에는 소홀했다며 조속히 노선을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올해 안에 착공할 것을 기다리고 있던 포항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와 포항시, 정치권을 모두 규탄했습니다. 수년간 선거철마다 착공이 임박했다는 홍보 자료로 이용해놓고 정작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적 홍보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실질적인 절차 이행에는 소홀한 결과 시민들이 기대만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실질적인 사업 진전은 없었습니다. 포항시가 추진해온 기존 노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영일만대교의 취지에 맞게 바다를 횡단하는 기존 포항시의 노선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 전반을 거쳐가지고 관광 자원화도 되고 그다음에 교통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원한 노선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하지만 노선 확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아직 대한노선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도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노선이 올해 안에 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금년 내에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도 포항시와 협력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빠른 노선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일만대교의 노선이 올해 안에 확정돼 조속히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포항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와 한동대학교는 오늘 영일대 호텔에서 글로컬 대학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 공유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동대는 전인지능 기반 교육을 철학으로 학생 설계 전공 100% 운영, 현장 공원형 혁신학기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지역 기여형 커리큘럼 확대와 산학 연계 강화로 지역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5극 3특 체제를 만들기로 하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조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5극 3특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 조직을 꾸리고 21개 전략과제를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공동협력 TF를 전격 발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만드는 이른바 5극 3특을 제시하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양측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전략 수립과 연구를 수행합니다. 우선 초광역 SOC와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권 개발, 사회환경 등 4대 분야를 공동협력의 큰 범주로 정했습니다. 21개 전략과제도 발굴했습니다. 초광역 SOC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순환철도망, 영일만항 등 7개 과제를 포함했습니다. 미래전략산업은 대구가 강점을 보인 미래 모빌리티와 AI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섬유 등을, 문화관광권 개발은 포스트 에이펙과 초광역 관광 그리드, 사회 환경은 저출생 극복과 인재 양성 등을 넣었습니다.
각자 도생 대신 경쟁력 있는 사업을 공동 과제로 삼아 대경권 전체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건데 5극 3특이 불러온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동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협의를 할 때도 대구와 경북의 단독안이 아닌 공동의 현안으로서 건의를 해서 그 설득력과 정부 실행력을 높이려는 입장입니다. 선정된 과제는 시도 협의를 거쳐 협력 방식과 세부 추진 방향을 확정하기로 하고 TF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민간 협력체인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확대 재편해서 민관 협력 체제도 강화합니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에서 다음 달 국회로 넘어가는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공항같이 그렇게 큰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어떤 전략들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개별 신산업의 육성 같은 개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 반영이라든지 법률 제도 개선 같은 것도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5극 3특을 연계한 투트랙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번 시도가 대구 경북 상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남편이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4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새벽 3시 반쯤 포항 남구 오천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국내 최대 복숭아 주산지 중 하나인 의성에서 복숭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냉해와 기습폭우 등 이상기후 탓에 작황이 좋지 않아 농가들의 걱정이 큰데요. 의성군은 복숭아 가공과 유통 다각화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초록색 나뭇잎 사이로 발갛게 익은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마치 도넛처럼 납작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거반도라는 복숭아 품종, 이른바 납작복숭아입니다. 의성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이문희 씨는 15년 전 복숭아 품종을 잘못 알고 심었다가 뜻하지 않게 납작복숭아를 처음 재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5브릭스가 넘는 높은 당도에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며 지금은 효자작물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신유빈 선수가 경기 중 납작복숭아를 먹는 장면이 화제를 모으면서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과일이 됐습니다. 멀리서도 문의 많이 오십니다. 하루에 500kg 정도 따거든요. 지금 거진 하루에 나가면 거의 완판 되는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다만 일반 품종보다 열과 발생이 잦고 병충해에도 취약해 국내에선 아직 생산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의성은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어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복숭아 특산지인데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납작복숭아 재배에도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숭아 주산지 중 하나인 의성에서 본격적인 복숭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꽃이 펴야 할 봄철에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냉해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지난 5월엔 우박 피해까지 잇따르며 흠과 발생이 급증한 겁니다. 다만 의성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숭아 가공 공장이 있어 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비품, 기스 처리 뭐하는 거를 가공 처리 원료로 여기에 수매를 받고 많이 판매하고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5배 이상 더 들어옵니다. 복숭아는 실온에서 사흘이면 물러지지만 복숭아 병조림과 잼 등 가공품은 3년 이상 유통도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쿠팡, 올해는 흥국 FMB와 MOU를 체결해서 다각도로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성 복숭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성의 복숭아 생산량은 연간 9천여 톤, 해마다 300억 원가량의 수익을 내며 효자작물로 톡톡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황산 사고가 발생한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노동자들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위험성 평가와 유해 요인 조사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의 신속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경북 고용률은 65.8%로 전년 동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150만 2천 명으로 19,000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 농림업이 고용 성장을 주도했으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대구는 고용률 57.8%, 취업자 121만 1,000명으로 각각 하락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과 함께 어제 오늘 이틀간 항만 내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크레인 등 하역 장비의 정비 상태와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단속하고 특히 여름철 질식 사고가 잦은 밀폐 공간 작업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항만 현장에서 잠수사와 줄잡이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항만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부와 경주시는 유실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달 6일 보문 관광단지에서 경주 댕댕여행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유기된 동물에 대한 입양 문화를 촉진하고 경주를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개최합니다.